양자 컴퓨터.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지금 이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는 막연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뭔가 먼 얘기 아닌가 하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양자 암호 기업을 다룬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댓글을 통해 양자 컴퓨팅 기업에 대해 궁금하시다는 시청자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준비하는 사이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서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컴퓨팅 기업 가운데 특히 많이 언급되는 이름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짚고 갈 질문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연구실의 기술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장에 등장한 기술일까요? 정답은 이미 시장은 시작됐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상용화는 아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실제 비즈니스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이온큐는 바로 그 사이의 접점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 회사의 기술과 사업 모델,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의 기회와 리스크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먼 미래 얘기일까요? 현실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연구실 수준입니다. 큐비트 수는 제한적이고 오류율은 높으며 모든 문제에 범용으로 적용하기엔 갈 길이 멉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말은 아직 요원하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상업적 서비스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연구자가 실제로 접속해 사용료를 내고 실험이나 연구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 컴퓨팅은 연구와 시장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특정 문제에서는 이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물류 최적화 문제에서 조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전통적 컴퓨터는 계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양자 알고리즘은 이 영역에서 비교적 빠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화학 시뮬레이션이나 신약 후보 물질 탐색 같은 분야에서도 양자적 접근은 기존 방식보다 잠재적 이점이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특정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가장 먼저 활용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특정 영역에서의 가능성입니다. 일상적인 데이터 처리나 범용 컴퓨팅은 아직 전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곧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가 선택한 길은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마다 초전도, 포토닉, 어닐링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이온큐는 일관되게 이온을 붙잡아 레이저로 제어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있는 아주 작은 구슬들을 정교한 핀셋으로 하나씩 조작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레이저 빔과 전자기장을 이용해 이온의 내부 상태와 집단 진동을 정밀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어를 통해 단일 다중 큐비트 게이트를 구현합니다. 이 기술의 장점은 개별 제어를 할 경우 다른 기술에 비해 오류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큐비트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하나하나를 얼마나 정밀하게 다루느냐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방식들이 여러 구슬을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는 반면 아이온큐는 하나씩 정확하게라는 철학을 고수합니다. 이 방식에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밀도가 높습니다. 이온 트랩은 큐비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이 정확하게 실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연산 정확도가 높고 오류율이 낮다는 점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죠. 또 하나의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큐비트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 즉 코히어런스 타임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긴 연산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오류 보정, 논리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이온 트랩은 속도가 느리고 시스템 확장이 어렵습니다. 큐비트 수를 늘리려면 제어 장치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온큐가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속도보다 신뢰도를 우선하겠다. 양자 컴퓨터는 결국 오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이온큐는 최근 제품 라인에서도 이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아리아, 아이온큐 포르테 같은 시스템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기업 고객용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로드맵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수십 개 큐비트 단위에서 성능을 높이는 단계, 향후 2-3년 안에 수백 큐비트로 확장, 그리고 2030년대 초반 오류 보정을 갖춘 논리 큐비트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 포인트는 아이온큐의 경쟁 전략이 단순히 기술적 우월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이온큐는 하드웨어를 직접 판매하는 대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클라우드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큽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복잡한 장비 투자 없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듯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아이온큐가 단순한 연구실 벤처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로 평가받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이온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기업마다 전혀 다른 기술적 길과 사업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먼저 리게티 컴퓨팅을 보겠습니다. 리게티는 초전도 큐비트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게이트 속도가 빠르고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리게티는 자체 반도체 팹을 보유하고 있어 소규모 기업 가운데에서는 드물게 설계부터 제조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율이 높고 큐비트를 늘릴수록 배선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D-Wave입니다. D-Wave는 업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게이트 기반 대신 양자 어닐링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닐링은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경로를 짜거나 생산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네트워크 혼잡을 완화하는 문제에 강점을 보입니다. 실제로 D-Wave는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파일럿과 상용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닐링은 범용성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문제에는 유용하지만 범용 양자 컴퓨터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예상 중입니다. 그래서 실용성은 앞서 있지만 범용성에서는 뒤처진다는 평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IBM과 구글 같은 빅테크도 있습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큐비트 수와 성능을 꾸준히 확장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BM은 이미 수백 큐비트 규모의 시스템을 시연했고 구글은 양자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하며 업계를 자극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활동은 상업 서비스보다는 연구와 기술 과시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언제 본격적인 시장 전환을 이룰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아이온큐는 트랩드 이온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속도 면에서는 초전도보다 느리지만 정밀도와 안정성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별성은 아이온큐가 단순히 연구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기업 고객은 별도의 장비를 구매하거나 설치할 필요 없이 AWS나 애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접속해 사용료를 지불하면 곧바로 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시장에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확산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리게티는 속도를 무기로 삼았고 D-Wave는 특정 문제에 특화된 전략을 택했습니다. IBM과 구글은 막대한 자본과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규모와 스케일을 앞세우고 있고 아이온큐는 정밀한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모델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승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식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길이 살아남을지는 시간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온큐가 보여주는 차별성은 분명합니다. 정밀도 높은 기술, 그리고 서비스 모델을 통한 실제 확산. 이 두 가지는 작은 기업이지만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각 기업의 전략적 차별성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아이온큐는 이런 차별성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고 있을까요? 아이온큐의 흥미로운 점은 완전한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입니다. 아이온큐의 장비는 AWS 브라킷,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퀀텀 같은 플랫폼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자와 기업은 클라우드로 접속해 원하는 만큼 사용료를 내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둘째,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금융, 자동차, 물류 기업들이 양자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를 검증하기 위해 소규모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꾸준히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공공부문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국방기관, 국제연구 컨소시엄들이 발주를 통해 아이온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전체 매출은 약 4,310만 달러, 전년 대비 거의 2배 성장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은 약 2,070만 달러, 전년 같은 분기보다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약 2,82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8,200만에서 1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손익 구조는 여전히 적자입니다. 2025년 2분기 순손실은 약 1억 7,750만 달러, 조정 에비타 손실은 약 3,650만 달러였습니다. 즉 매출은 늘고 있지만 아직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현금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현금과 투자 자산은 6억 5,68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7월 대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 1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7월 9일 기준 현금은 약 16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현재 분기 손실이 3천만에서 4천만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7년 이상 버틸 자금력입니다.
따라서 단기 유동성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여유는 주식 발행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희석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현금 방어력은 충분하지만 매출이 실제 산업 확산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아이온큐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기술적 강점입니다. 이 회사는 트랩드 이온 방식을 선택했는데 큐비트 개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도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이온큐의 단일 큐비트 게이트 에러율은 업계 최저 수준에 속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향후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기반이 되죠. 두 번째는 상업적 진입로입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미 아이온큐 장비가 연결돼 있습니다. 즉 연구소나 대기업이 직접 장비를 살 필요 없이 클라우드에서 구독하듯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는 매출 확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파트너십과 생태계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사, 반도체 업체, 정부 기관과의 협력은 작은 기업이 혼자서는 가질 수 없는 무게감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최근 국방,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 참여는 단순 매출 이상의 신뢰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적자 구조입니다. 연간 영업 손실이 매출의 몇 배에 달하는 상황은 추가 증자를 사실상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장 스토리와 함께 희석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경쟁 심화입니다. IBM, 구글 같은 빅테크뿐 아니라 리게티나 D-Wave처럼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플레이어도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지금은 우위를 보이지만 경쟁사들의 속도와 자본 투입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확실한 수익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구독 모델이 장점이긴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아직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제한적입니다. 지금의 매출 증가는 테스트와 연구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실제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큐는 정밀한 기술, 클라우드 기반 확산 모델,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적자와 밸류에이션 부담,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상용화 시점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보는 시각입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꿈에 올라탈 것인가? 아직 이른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인가? 이 선택은 초기 성장주 투자자들에게 항상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아이온큐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은 결국 균형입니다. 아직은 적자 기업이고 밸류에이션도 전통적 지표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스타트업과 달리 아이온큐는 이미 실험실박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클라우드 파트너십, 그리고 초기 기업 고객까지. 이건 단순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산업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이온큐가 지금처럼 작은 매출에서 머물까요? 아니면 산업적 확산의 물꼬를 트게 될까요? 확산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아이온큐는 양자 시대의 첫 상업적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도가 늦어진다면 시장 기대감이 먼저 꺼질 위험도 있죠. 투자자가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들을 정리하면 분기별 매출 성장률과 고객 다변화, 파일럿에서 본계약으로 전환되는 비율, 클라우드 플랫폼에서의 사용량 증가, 정부 프로젝트 규모와 지속성, 기술적 로드맵 달성 여부입니다. 결국 아이온큐는 지금 성공과 불확실성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양자 컴퓨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짧게 비교했던 리게티 컴퓨팅과 D-Wave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리게티는 속도의 길을, D-Wave는 특화된 어닐링의 길을 택했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업들을 각각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밀한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로 양자 컴퓨팅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양자 시대가 실제로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창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길은 짧지 않습니다. 상용화까지는 5년, 어쩌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온큐를 바라볼 때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인 자리매김을 상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건 인내심 있는 투자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이온큐는 오늘 당장의 승부가 아니라 양자 시대를 대비하는 긴 호흡의 패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온큐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아직 이른 꿈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게티 컴퓨팅의 초전도 방식과 자체 팹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